길이가 30cm인 자를 2개 더합니다. 그럼 60cm가 됩니다. 50kg의 사람이 100kg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150kg이 될 거예요. 시속 100km로 달리는 제 차에 100km의 속력을 더합니다. 그럼 200km가 됩니다. 그리고 과속으로 벌금을 물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덧셈은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17세기 과학자들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 먹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본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당시 자연 세계를 설명하는 대표적 개념인 길이, 질량, 속력, 온도 등은 크기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으로 그 크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냥 당연하게 더하면 되었죠. 그런데 근대 과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이 한 가지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바로 힘입니다. 그때에도 힘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힘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우와, 너 힘 세다.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너 힘 세다. 진짜 세구나. 눈을 깔까? 힘은 바위도 제 눈동자도 움직이게 합니다. 즉 힘은 물체를 움직입니다. 정확히는 물체의 운동 상태와 모양을 변화시킵니다. 17세기 과학자들도 딱 이 정도 개념은 있었어요. 힘은 물체를 변화시킨다, 움직이게 한다. 이 정도요. 이때는 과학의 르네상스답게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케플러의 활약으로 과학자들 사이에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지동설이 점점 자리 잡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천동설을 믿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지동설을 받아들일지라도 천상이 움직이는 원리와 지상의 물체가 움직이는 원리가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감히 하지는 못했죠. 사회적 관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한다? 그런 건 TV 광고에나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끔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독고다이라고 부르죠. 뉴턴도 그런 독고다이 중 하나였습니다. 뉴턴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 아버지와의 심한 갈등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뉴턴은 남을 잘 믿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이런 성격이 친구 사귀기에는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과학자로서는 훌륭한 자질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위에 나오는 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모두가 천상의 물체와 지상의 물체의 움직이는 원리가 다르다고 믿을 때 뉴턴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세상이 움직이는 똑같은 원리를 찾기 위해 연구하기 시작했죠. 티코 브라헤와 케플러의 활약으로 당시에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궤도를 그리며 움직인다 라는 실제 관측으로 증명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뉴턴이 행성을 타원 궤도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힘을 정의하고 그 힘이 우리 지상 물체의 운동에도 똑같이 작동한다 라는 것을 보인다면 천상과 지상이 움직이는 원리가 똑같다고 증명하는 것이었죠. 이 어려운 걸 뉴턴이 해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바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서로 떨어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 만유인력을 정의한 것이죠. 그런데 뉴턴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힘에 의해 물체가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는데 물체의 움직임에는 동시에 많은 힘이 작용합니다. 중력, 마찰력, 충격력 등이죠. 하지만 물체의 움직이는 경로는 결과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작용하는 힘을 하나로 단순화해야 했어요. 즉, 힘을 하나로 합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사회에서 힘을 합하는 것은 으쌰으쌰 한마디면 되는 간단한 것이지만 수학적으로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했던 덧셈처럼 우리가 숨쉬듯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힘과는 다르게 방향 없이 크기만 존재하는 물리량을 전문 용어로 스칼라라고 불러요. 앞에서 얘기한 길이, 질량, 속력, 온도 등이 이런 것들이죠. 스칼라의 덧셈은 간단합니다. 숫자를 사용하면 되죠.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방향은 어떻게 더하죠? 여기 동쪽과 남쪽이 있습니다. 이제 이 두 방향을 더해봅시다. 매우 황당한 덧셈이죠. 하지만 생각해볼 몇 가지 가능성은 있어요. 첫 번째는 북쪽을 기준으로 동쪽과 남쪽의 각도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서쪽이 되겠네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음의 방법을 생각할 거예요. 동쪽과 남쪽의 중간 방향을 택하는 거죠. 일단은 뉴턴이 생각한 벡터 덧셈과 똑같기는 해요.
벡터라는 것은 힘처럼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을 얘기해요. 힘 말고도 가속도, 속도 등이 있죠. 그런데 벡터에는 방향뿐만 아니라 크기도 있어요. 그럼 동쪽으로 2의 크기, 남쪽으로 4의 크기, 이건 어떻게 더하죠? 벡터들을 더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또 증명하기까지 이 어려운 걸 뉴턴이 또 해냅니다. 뉴턴은 힘이란 것이 힘의 방향으로 물체의 속력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물체가 정지하고 있을 때 힘이 작용한다면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점점 빠르게 이동합니다.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속력이 점점 빨라집니다.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속력이 점점 느려집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뉴턴의 제2법칙, F는 ma라 불리는 가속도의 법칙이죠. 뉴턴이 벡터의 덧셈을 증명한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뉴턴의 저서 프린키피아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물체에 A, B라는 두 개의 힘이 작용했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A의 힘만 물체에 작용했다면 물체는 어떤 시간 t 동안, 여기서는 간단하게 1초라고 해보겠습니다. 1번 방향과 1번의 이동거리를 가집니다. B의 힘만 물체에 작용했다면 물체는 1초 동안 2번 방향과 2번의 이동거리를 가지죠. 힘은 힘의 방향으로 속력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B의 힘은 A 힘 방향으로 속력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힘이 작용하더라도 물체는 A 힘에 의해 생긴 1번 방향의 이동거리를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B의 힘에 의해 생긴 속력이 물체가 1번 방향으로 이동하는 도중 물체의 위치를 계속해서 변화시킵니다. 2번 경로와 평행한 선을 1번 경로의 끝에 그으면 물체는 어찌되었든 1초 후에 이 선의 어느 지점과 만나야 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물체는 B힘에 의해 생긴 2번 방향의 이동거리를 반드시 가집니다. 그런데 A힘에 의해 생긴 속력이 물체가 2번 방향으로 이동하는 도중 물체의 위치를 계속해서 변화시킵니다. 1번 경로와 평행한 선을 2번 경로의 끝에 그으면 물체는 어찌되었든 1초 후에 이 선의 어느 지점과 만나야 하죠. 두 경우에 만나는 지점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물체는 두 경로를 이용해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 1초 동안 물체가 이 경로를 따라 이동하도록 만드는 힘을 A힘과 B힘의 합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A힘의 방향을 1번 경로의 방향, 크기를 1번 경로의 길이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B힘은 2번 경로의 방향과 길이입니다. 그럼 두 힘의 합력은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각선의 방향이 합력의 방향이고 길이가 합력의 크기가 되는 것이죠.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현대적 관점으로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볼까요? 일단 우리는 뉴턴이 얘기한 힘은 제외하고 속도만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속도도 방향과 크기를 가진 벡터이므로 속도의 덧셈을 알면 힘의 덧셈도 아는 거랑 마찬가지이니까요. 지금 시대는 벡터를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벡터의 방향, 화살표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가 됩니다. 어떤 물체가 A와 B의 속도를 가집니다. 커다란 트레드밀 위에 RC카가 놓여 있다는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이 밖에서 그 RC카를 조종하는 거예요. 트레드밀은 A의 방향으로 1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이 위에서 RC카는 B의 방향으로 2m/s의 속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RC카는 A와 B의 속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어요. RC카가 B 방향으로 1초 동안 2m 움직이면 트레드밀은 항상 RC카를 A 방향으로 1m 이동시켜 놓습니다. 그럼 RC카는 결국 1초 동안 이렇게 움직이죠. 2초 후에는 RC카가 B 방향으로 4m, A 방향으로 2m 움직일 거예요.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각각 2배씩 한 것이 되죠. 각 변의 길이에 대한 B는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두 벡터의 덧셈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A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B라는 벡터도 있습니다. 이때 두 화살표의 길이의 B는 두 벡터의 크기의 B와 똑같습니다. 그럼 두 벡터의 합은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의 끝점으로 평행하게 옮긴 다음 시작점과 끝점을 이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드는 것이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과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때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두 벡터를 더한 벡터의 방향이고 화살표의 길이를 두 벡터를 더한 합 벡터의 크기로 정의할 수 있어요.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요.
벡터의 합성을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하나의 벡터를 두 개의 벡터로 나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C라는 힘을 A와 B의 힘으로 나누어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는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거나 자연현상을 해석할 때 아주 강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뉴턴이 왜 이렇게 복잡한 것을 만들어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지 원망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이 앞으로 해밀턴이 한 짓을 알게 된다면 뉴턴이 천사였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파이팅하죠. 이 영상이 만약 도움이 되었다면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려요.